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의 장중 시황 정보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16.99포인트, 0.52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한번 쭉 빠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쭉 빠졌다가 지금 3220까지 좀 깼었죠. 그러다가 반등을 좀 했는데 다시 반등하고 올라오다가 다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3230 여기 5포인트 여기를 지금 뚫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 관건은 3230을 지켜내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3235에서 좀 부딪히면서 밀려나는 모습. 네, 그리고 나서 지금 3230을 좀 회복을 하느냐, 이걸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반등하는 동안에는 또 외인 매도세가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하고 외인은 팔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 압박을 주고 있었는데, 자, 외인들 매도가 이 올라갈 때 살짝 주춤했는데 다시 한번 매도가 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위한 시그널을 자꾸 주고 있죠. 반등 시그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만 밀어 올려주기만 한다 그러면 또 3230포인트 회복을 위해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기본적으로 0.46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간밤에 보면은 1% 정도 이렇게 최대 한 거의 2% 가까이도 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조정 폭이 이렇게 좀 나온 상태예요.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뭐 다우도 보면은 이렇게 다 2% 넘게 빠졌죠.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왔고, 이 모양새를 보면 쭉 빠졌다가 그래도 반발 매수로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좀 추세가 안 좋았죠.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된 모습. 네. 자, S&P 500도 보면은 좀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보면은 대세 하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조정폭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동안 여기도 보면 과열돼서 올라갔잖아요. 역대 최고치 하면서 과열돼서 올라갔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이제 모양새 보면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막 올라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숨 고르기를 하는 거죠. 얘도 뭐 심하면 14,000포인트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네, 여기가 또 의미 있는 가격대가 있죠. 쭉 보면은, 그쵸? 자, 그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14,170 정도 포인트에서, 네, 그 정도에서 나온 것 같고, 뭐 다우도 보면은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최고치 계속 갱신하면서 올랐는데, 다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폭 33,500포인트까지도 조정폭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선들이 좀 의미가 있죠. 여기 이런 데들, 그쵸? 이런 선 부근에서, 네,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33,600에서 630 정도 그쪽에서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그 위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 보면은 비슷한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려왔다가 콕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코스피 200도 보면은 비슷한 모양새죠. 내려왔다 콕 찍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형태로 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역시 조금 살짝 내려왔다가 얘는 또 좀 더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데, 이유가 오늘 같은 날은 대형주보다는 개별 중소형주, 네, 이런 쪽이 또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빠졌다기보다 약보합이죠. 3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장의 흐름은, 특히 이제 코스피 전체 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올라탔네요. 이제, 그쵸? 3230을 갖고 올라타느냐 못하느냐 이걸 갖고 계속 싸울 것 같고, 이 3230 부근 위아래 있죠? 이 부근에서 오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도 장이 약간 지루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시 빠졌는데,
3230을 놓고 위아래로 이제 계속 공방전을 벌이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좀 끌고 가다가 지루하게 진행되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특별하게 그렇게 강하게 매매를 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이런 날은 그래서 좀 뭐 쉬는 것도 하루 정도 이렇게 쉬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또 이 수급 움직이는 걸 보시면 자, 오늘 기간 특히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네, 뭐 투신도 그렇고 기간은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로 임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팔고 있고 개인도 팔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 매도 현황이 확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보시면 외인들 같은 경우에 창이 자동으로 이렇게 작아지네요. 이상 그 글씨가 안 커집니다. 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 장 초반부터 이제 매도로 나왔어요. 개인도 그랬고 뭐 외인도 그랬고, 근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쭉 가다가 이때쯤부터는 조금 매도세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순매도 양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늘렸죠. 11시 지나면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차트상으로 봐도요. 뭐 조금만 더 큰 걸로 볼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위에 그 박스 메뉴에 있거든요. 10시 50분. 그쵸? 여기가 11시. 네. 여기가 10시 10분. 자, 보시면 쭉 가다가 매도세가 이렇게 조금 잠잠해질 때, 그쵸? 이 시간에 이렇게 할 때 반등이 나왔어요. 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데 반등이 나오다가 11시, 이때가 11시죠? 11시쯤 해갖고 갑자기 매도량이 늘면서 조정폭이 나왔는데 또 다시 한번 줄고 있죠. 예, 그러니까 반등 신호가 나오고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33 정도에서 3230 아래로는 뭐 3228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오늘은 지루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들도 보시면 쭉 밀어 올리다가 뭐 반등할 때쯤 되니까 좀 줄었었다. 약간 좀 그 뭐죠, 매도세 증가세가 좀 완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매도도 좀 줄어드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보고선 했던 것 같은데, 뭐 개인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약간 늘리고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추세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장 자체는 한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의 흐름을 보면, 자, 뭐 대형주 아무래도 오늘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조정폭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수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 증시보다는 그래도 좀 덜 빠지는 모습이에요. 네,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대형주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고, 오늘 섬유, 네, 섬유 쪽이나 의약품, 뭐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델타 바이러스, 기계 운수, 의료 정밀, 의학 이런 쪽이 조금 오늘 있고, 뭐 전반적으로 좀 뭐 쉽지는 않은 장이에요. 뭐 종이 목재 운수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증시가 빠지기 때문에 증권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게 조금 나오면서 좀 이렇게 나오는 증권사 쪽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내용들 좀 기사를 통해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간밤에 또 나왔는데, 월가에서 나온 겁니다. 델타 변이는 뭐 큰 위협은 안 된다. 조정받을 때가 됐다. 이 기사 내용을 이렇게 쓰니까 좀 약간, 네, 한글을 이렇게 쓰면 조금 이게 이 기자님이 쓰신 내용하고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이 지금 기사 내용은 뭐냐면요, 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증시가 막 출렁출렁 거리니까 그걸로 그렇게 뭐 겁낼 거 없어, 어차피 조정받을 때 돼서 그냥 받는 조정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뉘앙스인데, 조정받을 때 됐다, 델타 변이 큰 위협 안 돼, 이러니까 마치 지수가 확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좀 잘 써야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뭐 일단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네,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는 시장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우려, 다른 하나는 성장에 대한 우려 했는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 대한, 아까도 보면 미국 차트 보면은 계속 고점 갱신하고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이라는 얘기가. 네, 그래서 수익과 경제 성장에서 의미 있는 둔화를 경험함에 따라 시장은 더더욱 방어적 성격을 띠게 됐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약간 둔화 폭이 나왔고, 네, 성장폭이 수개월째 좀 악화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예,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계속 10%, 20% 기술적이든 뭐 여러 가지로 조정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근데 보면은 예상보다 좋은 기업들의 실적에 자신감을 갖고 시장이 조정을 마치기를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확 떨어진다가 아니라 뭐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동안 왜?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도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휙 올라가다 좀 완만해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쪽은 기저 효과 때문에 확 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보다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달렸기 때문에 승부력이 필요하고, 보통 이제 10% 안팎 얘기가 많습니다. 20%는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조정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피에라 캐피럴 이쪽에서는 저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죠?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어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회복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 시장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이 올 텐데 에너지, 산업, 금융업종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거 뭐냐면 내려오면 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려오면 사겠다. 빌 애크먼도 뭐라 그랬냐면 경제 재개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는 가을에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로 좀 나오는데, 자, 빅스 공포지수라는 게 뭐냐면, 시장이 공포감이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불안해 그러면 빅스 지수는 올라가요. 지금 시장은 좀 안전적이다, 그럼 빅스가 좀 내려가요. 그래서 XIV라 그래갖고 빅스 거꾸로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투자 인덱스가 있어요. 걔는 뭐냐면 빅스 지수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 벌어졌다가 이 밴드가 공포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은 줄어들고, 이런 걸로 이제 투자하는 상품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빅스가 높아졌다는 건 시장이 좀 우려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두려워한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델타 항공이 떨어졌다. 델타가 됐네요. 네, 아메리칸 항공 하락을 했다. 자, 보시면 여행, 그쵸? 여행, 항공, 그다음에 자동차, 네, 이런 데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쵸? 이런 데들이 좀 하락을 했고, 금융주도 아무래도 금융주는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빅스가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니까 금융주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좀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낸 건데, 이 지금 뭐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 지금 국채금리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 이유가 채권, 네,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그 토끼와 안정성의 토끼 양쪽을 다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안정성만 해서 수익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금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주식 이런 쪽보다는.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집에서 콕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거 올랐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적으로 오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래에 대한 뭐 가치 성장주로. 네. 그래서 지금 국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로 이제 몰린 거예요. 돈이 몰리니까
국채 금리는 그거예요. 발행하는 게 많은데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이자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막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자 덜 줘도 팔리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정적인 장기 채권 사고 조금 위험 자산인 그 주식을 파는 이게 이제 테이퍼링 트레이드라 그래요.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주식 시장에서 어쨌든 돈이 장기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온다. 그러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자, 유가 이제 감산에 대해서 좀 이제 거꾸로 해서 그러니까 감산을 단계적 폐지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증산이거든요. 결국 이제 증산에 대한 오펙과 오펙 플러스예요. 이게 오펙 플러스가 합의를 해서 이제 증산을 해 나갈 건데 원유가 이제 증산이 되면 공급이 들잖아요. 공급이 되니까 원유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WTI 같은 경우 서부 텍사스죠. 그 인덱스는 5.20달러 떨어져서 이제 급락했어요. 7%나 66.61달러 네, 형태로 좀 떨어졌고 뭐 선물 거래 이제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도 68.8달러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미국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결국 그 투심은 코스피로 이제 전이가 될 겁니다. 코스피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대로 하자면 이 고점 대비 10%를 잡으면은 뭐 330포인트 네 그러면 뭐 저번에 어디서 얘기하는 2900 네, 여기가 마지노선 포인트가 돼서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이게 올라간 거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여기까지 찍어 내린다. 네, 글쎄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 월봉 차트거든요. 지수에 대해서 월봉 차트로 봐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2020년도에요. 초반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더니 갑자기 막 불 뿜고 올라와서 원래 이 정도 선에 있었던 애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뿜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싹 따지고 보면은 이만한 봉이 하나가 지금 생긴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 조정폭은 사실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 3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의미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3000까지 깨지는 않고 그래도 한 3000, 2900보다는 한 3000 정도 포인트 선에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단기 조정은 3200포인트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네, 조정 받는다 그러면 어쨌든 미국의 대형 투자자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성장을 위한 조정 그리고 뭐 저 뉘앙스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걸 좀 바탕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조정 때 어느 걸 좀 봐야 될까 이런 걸 좀 볼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기술주에 대해서. 자, 월가의 그 기술주에 보면은 뉴욕 증시 붕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네, 붕괴라기보다 좀 조정이죠.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기술주 지금 많이 올랐다. 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추가로 오르기는 힘들다. 거품이다. 네. 근데 반대는 뭐냐면 경기순환주로 지금 자금 이동이 거의 끝났다. 경기순환주 쪽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다 이제 기술주로 다시 한번 돌 거다. 왜냐면 순환 매매를 하니까 순환장이잖아요. 네. 순환장이니까. 네. 그래서 하는데 뭐 붕괴라는 뭐 얘기하면서 뭐 이게 이제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나라 기자들이 막 과대평가해서 해석하는 게 많아서 원문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붕괴란 표현을 뭐 콜랩스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스탠다드 폴스 S&P죠.
금융상품별 대형 기술자 비트코인들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빠르게 반등한 상태인데, 네, 이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채권 시장이 급격히 내려간 건 이상 움직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안전자산으로 좀 자금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공격적으로 어떤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투심이 안전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투심이 그쪽으로 가면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금과 은 이런 쪽을 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는 뭐냐면 경기순환제로 지금 자금 이동이 마무리된 거 같고 다시 기술자가 증시 이끌 거다. 네. 그래서 테슬라, 네, 전기 항공기나 이런 거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뭐 도심 모빌리티 그런 거죠. 우리 현대모비스나 현대자동차 이런데. 네. 그래서 여전히 뭐 그런 데고 애플에 대해서도 뭐 좋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큰 그림을 이렇게 볼게요. 긍정론자하고 부정론자가 있는데, 부정은 일반적인 투자 회사들, 그러니까 약간 하락세에서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타이스 캐피럴 이런 데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해서 돈 벌고 막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이쪽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아크 인베스트는 조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데들, 이게 보면요 유대인 계열이에요. 유대계 펀드는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돈 벌 수 있다. 이런 쪽은 좀 돈 벌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 보면 사실 전 세계 금융은 유대인들이 이끌고 가잖아요. 유대인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경기 순환제 기술주로 갈 것 같다. 기술주.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해서 하반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특히 섹터 자체가 보면은 전기 항공기, 애플 같이 넷플릭스 이런 OTT도 그렇고 IT 기기 뭐 이런 쪽도 그렇고 이런 쪽 좀 전망을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한국 기업들, 애플 하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LG 계열사 아시죠? 네. 그다음에 UAM, 도심 비행체, 이것도 있잖아요, 기업. 네,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있었죠? OTT 하면 또 아는 기업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주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지수가 여전히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3230포인트는 이제 회복은 했네요. 네, 회복한 상태인데 그래도 오늘은 지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히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전장 아까 추세로 보면은 3200 한 33에서 4 정도, 33포인트 정도 여기서는 또 매도세가 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걸 잘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밤에 미 증시 상황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오늘 기간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성공적인 매매 하시고요. 매매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